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황 자체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이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요. PPI에 이어서 또 한 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9%인가 찍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목표했던 구간에 본격 돌입하기 시작을 했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내용 속에서 이제 미국 경기만 좋은지 좀 잘 버텨주고 있는지 이걸 보면 되는데 때마침 등장한 게 무엇이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소비력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좋으면 소비가 살아있네. 미국 경기 아직 좋은 상황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봤는데 전월비 1% 상승한 7,097억 달러. 이렇게 집계됐다라고 합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4%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로 전월 수치 그리고 전월 대비 0.2% 감소와도 크게 개선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쪽 암만 앓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인 지표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야 이거 엮어 들어가면 지금 상황이 가장 좋은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의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가 잡혀갖고 금리 인하 계속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경기 자체가 골디락스 딱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이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수가 있겠죠. 경기가 오히려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 주요 기관들의 평가를 보면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려가 둔화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향후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권자 숫자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다시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4.1에서 2, 3, 요 정도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선 걱정 자체를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9월 FOMC를 기준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인데 이제 50bp랑 25bp 5대5 정도 최근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25bp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 여기가 75, 여기가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연말까지 쉬지 않고 금리 인하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냥 속도를 조절할 뿐이지 나쁠 건 전혀 없다. 요거 역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 WTI 기준 78.16달러로 플러스 1.5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렸던 금리 관련해서 다들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변화가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순간이 눈 앞까지 다가와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런 내용이 그 이외의 국가에도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중국을 1순위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국 경제 성장 계속 둔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꾸준하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욱더 이전보다는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도 괜찮고 한국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야 이거 나쁘게 볼 이유가 단 하나도 없겠다. 실물 경제랑도 엮어서 보기가 좋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화권 관련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I, 이 서비스에 대한 확대는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글, 지금 AI 오버뷰 6개국 추가 확대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이건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이외의 대기업들도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반도체 판매량이 급증하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에 이 매출이 실제로 연결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의구심이 드는 이러한 이 시선들은 조금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매출이 이것 때문에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안 하면 뒤처진다라는 심리는 확실하게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판매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매출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향후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더욱더 주문이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많으니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AI 서비스를 계속 런칭하는 게 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 갤럭시 다음 이 아이폰 역시도 지금 곧 있으면 새로운 게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품 들어가는 업체들 꼭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곧 있으면 갤럭시 하반기 언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수백만 원 깜짝 공로금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가장 많은 원가율을 차지하고 있는 후판 가격도 저렴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게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될래야 안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성장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시끄럽다라고 해서 로봇 섹터의 성장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또 한 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건보 쪽으로 이걸 적용을 시켜가지고 좀 혜택 자체를 확장시키려는 이러한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치료제 진단 키트가요, 한국에서만 지금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그 이외의 국가에서도 다시 한번 유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게 약간 계절병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꾸준하게 매출이 한 번씩 올라올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요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지금 여기서 가란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또 한 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은 아, 이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캐시카우가 돼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얼추 예상을 해보기가 좋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8월 16일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제가 싹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 제가 이거 엄선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가장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21선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페이스라면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속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 시점에서 또 한번 짚어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부산 에너빌리티 하면 가장 시끄러운 건 역시나 요 합병 관련, 이 분할 관련 이슈죠. 근데 이 금감 원장이 꾸준하게 이거 합리적으로 안 하면 계속 반려하겠다라고 하니까는 지배 구조 보고서 정정 신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 약간 더 유리하게 비율을 조정을 했다라는 게 현재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밥캣 주주분들 입장에선 솔직히 이것도 만족 못할 겁니다. 만족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에너빌리티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감 원장이 빠꾸를 넣으면 넣을수록 상황 자체는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조 정도의 현금이 이제 여유로 생기면서 투자 여력이 확 올라가서 본업에 집중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밥캣이 어차피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블 카운팅 해서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는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100 다 반영이 됐던 게 아니고 2에서 30%만 반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금 100으로 반영해서 주식으로 받아볼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 지주의 역할을 했던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100% 메인 회사 쪽으로 넘어가는 요 상황이 오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일정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권리 락일, 거래 정지일 요 전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상황 자체가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것만 하더라도 나쁠 건 전혀 없다 생각을 하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전력 수요 100기가와트 시대 얘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워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 앞으로 더 더워지면 더워졌지 여기에서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거나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역시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분위기 좋아지겠구나. 요걸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SMR 쪽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게 될 거고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여기에서 또 한번 전기 먹는 하마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기대감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기의 수요의 특이점이 발생을 하는 시기는 두 번째 AI 쪽 이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 현 시점에선 이렇게 파악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좋은 거 하나, 좋은 거 둘 이렇게 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 상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상승이 왜 나왔는지 바로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자, 이 상황에서 수급을 딱 봤더니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뭐죠?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 호재라고 했잖아요. 딱 오늘 외국인 수급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상승이 나와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함께 앞으로도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면 여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베스트는 어디다? 121선. 이 위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홀딩하는 식으로 여기 끌고 가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선 이렇게 턴하고 11선 올라오고 골든 크로스가 완성이 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제가 이거 예시로 계속해서 들면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자, 요 시점을 봤을 때 이제 61선까지 올라가는 거 요걸 1순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61선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1선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걱정이 없지만 이탈한다면 이때는 조심하자. 근데 반대로 이탈이 아니라 위에서 딱 버티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이렇게 추세가 잡히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잡히든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탈 없이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여기에부터 잡힐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 예시가 이렇게 있으니 이번에도 또 한 번 이용을 해서 그대로 끌고 가야 되겠구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했을 땐 걱정 없이 보고 있다가 6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 보는 건데 뚫는 순간 가는 거고 만약에 못 뚫고 이렇게 21선 다시 한번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노선 121선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떨어지면 다시 한번 볼린저 하단까지 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꼭 좀 봤으면 좋을 만한 핵심 포인트 한번 다뤄봤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정리 글로 쓰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무엇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수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긍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간 보면 되고 현 시점에서 베스트는 121선 위에 있는 거, 21선 위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뭐다? 이제 61선 여기 머리 위에 있는 저항 돌파 언제쯤 하는지 보고 뚫는 순간 1차 목표 어디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다시 이 121선과 21선 지지라인 지켜주는지 보고 못 지킨다면 이때 조심하시고요. 근데 여기를 반대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추세가 유지된다면 홀딩, 추세가 이탈된다면 그때 이제 고점을 얼추 잡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후속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업로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지 말고 다음 영상들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보시면서 도움 얻어가면 더더욱 괜찮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다가 마지막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 부탁드리며 날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